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기초 상식 또는 잡담 이런 방송을 해볼까 하는데, 일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주셨던 게 왜 한국에는 유독 다른 브랜드 제품들끼리 비교하는 영상, 비교하는 리뷰가 많이 없나요? 이런 거였어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비교 광고를 거의 못하게 되어 있어요.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비교 광고 심사 지침을 읽어보면은 그냥 하지 말라는 이번에 iOS R5 같은 경우에는 또 알파7 S3도 그렇고, 이게 아직 출시도 하기 전에 해외에서는요 이미 비교하는 영상들이 다 나와버렸어요. 그 유튜버들도 그거를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판매를 안 하니까 아직 당연히 협찬받아서 빌려서 하는 제품 또는 제공을 받아서 하는 제품들인데, 되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잖아요. 서로 비교를 하면서 촬영 가능 시간도 여러 가지 손떨림 방지 기능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힘들죠. 이게 비교 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 지침인데 어려운 거 다 볼 게 없고, 비교 대상과 관련하여 자기의 상품과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을 자기의 상품과 비교하는 경우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자사의 동종과 유사한 상품을 가지고 비교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게 언뜻 들어서는 당연한 말 같은데, 예를 들어 펩시콜라랑 비교 광고를 하려면 코카콜라랑 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사이다는 어떤가? 사이다는 마시는 음료라고 보면은 동종 상품인데 콜라는 아니잖아요. 그럼 콜라랑 사이다는 비교하면 되나? 좀 애매하죠. 특히 iOS R5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없던 카테고리 제품이기 때문에 저는 사진은 알파7 R4랑 비교를 해야 되고, 영상은 알파7 S3랑 비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잖아요. 여러분들 중에는 제 생각에 동의하실 분도 있고 동의를 못할 분도 있는데,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거를 판단할 때 판단하는 사람의 의중에 따라서 얼마든지 주관적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제가 또 읽어드리고 싶은 구절이 뭐냐, 여기 위에 있어요. 일반 원칙에 가서 보면은 이 3번에서 저는 이제 넉다운이 된 것인데, 비교 표시 광고는 법령에 의한 시험 조사 기관이나 사업자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 조사 기관에서 학술적 또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실시한 시험 조사 결과에 의하여 실증된 사실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게 뭔 말이냐? 저 같은 유튜버는 하지 말란 얘기죠. 이걸 어떻게 해 내가? 학술적 또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실시한 실험, 조사 결과에 의하여 실증된 사실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교 광고를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관련해서 신문기사만 마지막으로 읽어드리자면, 이거는 2015년 한겨레 기사인데요. 소비자 사로잡는 맥도날드 버거킹 광고 전쟁. 우리는 왜 비교 광고 보기 힘들까? 이 밑에 보시면은 맥도날드랑 버거킹이 재밌는 광고를 했어요. 거기다는 얘기가 있고, 우리나라에선 그런 거 보기 힘들다. 왜냐면은 이는 우리나라 광고 규제가 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엄격한 데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한다. 해외에서는 비교 광고에 대한 규제가 빡빡하지가 않다. 경쟁사의 로고나 제품을 직접 노출해 비교하는 꽤 수위 높은 장면이 가능한 것이 이 때문이라고 밝혔고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 8월에 공정위의 비교 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 지침이 나오면서 본격화됐지만은, 이 경쟁사들이 과장 광고가 도를 넘어서니까 2002년도부터는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하거나 결과물을 인용한 비교 광고만 허용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이후로는 사실 조금 하기가 많이 힘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광고를 규제하는 법도 굉장히 엄격한데, 법을 위반하면 최대 징역 2년, 벌금 1억 5천만 원, 과태료 1억 원에 처해진다. 쉽지 않다 이거. 대학교 수업 시간도 아니니까 진짜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 소비자보호원에서 발간한 자료인데, 비교 광고 심사 지침에 대한 비판적 연구라고 비교적 최신 자료예요. 2019년 12월에 만들었어요. 요거 한번 진득하니 읽어보시면은 왜 우리는 이 모양 이 꼴이고 외국은 되는지가 나옵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요, 우리나라에서는 비교하는 리뷰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둘 다 사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카메라를 2개를 산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번에 iOS R5랑 소니 알파7 S3 2개를 다 구매를 해서 비교한다고 치면요, 얼추 들어가는 예산이 거의 2천만 원이에요. 왜냐면은 바디만 산다고 해서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디 사고 렌즈 사고 그거 비교할 수 있는 툴도 구입을 해야 되고, 메모리 카드도 각각 따로따로 사야 되죠. CF 익스프레스 A타입, B타입도 다 따로 사야 되고, 제가 이렇게 2천만 원 들여가지고 영상을 10개 만들었다고 치고, 그 10개의 영상이 모두 조회수 10,000회를 넘겼다고 치죠. 제 채널에서 10,000회 넘기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총 도합이 10만회인가? 10만회면요 20만원 건져요. 2천만원을 써가지고 20만원을 건지는 무식한 짓을 제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올렸던 버퍼 영상은요 현재까지 7천원 벌었네요. 7천원. 그리고 꽤 많은 분들이 봐주셨던 AF 영상은 꽤 벌었네요. 24,000원 정도, 25,000원? 그리고 전자식 셔터 비교한 거 영상은 한 18,000원 정도. 언박싱 영상은 영상 길이가 짧지만은 조회수는 제일 높았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추정 수익이 한 2만원 정도 나옵니다. 조준 작가님 모시고 인터뷰했던 거 이거 꽤 벌었구나. 이거는 거의 4만원 정도 벌었네요. 훌륭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돈을 벌었을까요? 저게 과연 돈을 번 걸까? 기기값은 고사하고요. 제작비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조준 작가님 모시고 그날 이렇게 영상 만들 때 커피도 한잔하고 저 스튜디오도 렌탈을 하고요. 밥도 먹었어요. 그럼 이제 식사도 하고 저 그 주차비도 냈거든요. 홍대에서. 자, 그러면 이제 주차비에 커피값, 렌탈료, 밥 먹은 거 물론 이제 저희가 나눠서 내긴 했는데 그거 4만원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그리고 AF 비교하는 영상 제가 미니카 사고 트랙 사고 한 10만원 썼거든요. 그것도 뭐 3만원 가지고는 택도 없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기값은 고사하고 영상 만드는데 들어가는 제작비도 못 건진다. 네 돈 내서 사가지고 비교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아요. 자기가 이제 샀던 장비, 필요해서 샀던 장비는 비교할 수가 있는데 내가 필요해서 사는 게 그 비교할 만한 걸 사기 힘들잖아요. 역할이 다른 걸 사겠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타사 제품을 사면은 예를 들어 캐논 거는 수율 액정 돼가지고 내가 셀피 찍으려고 사고 소니 거는 뭐 그냥 AF가 좋은 거 사가지고 스포츠 촬영하려고 사고 하다 보면은 얘는 스포츠 촬영용이고 얘는 브이로그용이라서 서로 비교가 안 되잖아요. 용도가 똑같은 제품을 굳이 두 개를 사가지고 비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국내 영상에서는 비교하는 리뷰를 보기가 힘든 거예요. 결국에는 자유롭게 다양한 제품들을 리뷰하기 위해서는 협찬을 전제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데 현실적인 여건이 그래요. 밑빠진 독에 물 묻는 것도 아니고 협찬 리뷰가 아니라면은 제작비 지원이 없다면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제가 당연히 앞으로도 저런 장비 리뷰가 의뢰가 와서 협찬 리뷰가 진행이 되면은 당연히 그 숙제를 받아서 숙제 영상을 만들 생각이 있거든요. 주시면 감사하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야 일단 채널이 굴러가요. 중간중간 숙제 영상을 해서 돈을 벌지 않으면요 제 채널 자체가 유지 자체가 안 됩니다. 제 개인 용돈을 집어넣는 게 한계가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숙제 영상을 만들었을 때 거기서는요 타사를 언급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어떤 바디를 리뷰를 한다. 근데 어떤 거를 올리면은 가끔 그 밑에 다른 회사랑 비교하는 질문을 하시거나 다른 회사랑 비교하는 영상이나 어떤 거를 컨텐츠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왜냐면 제가 그거는 광고를 집행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거 잘못하면 아까 보셨죠? 징역 2년 과세료 1억 5천만 원인가?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제가 시비 걸듯이 못합니다 이럴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하하 웃고 넘어가고 말곤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있다고. 저도 하고 싶죠. 출시하기 전에 제품 받아가지고 US R5랑 알파7 S3 비교하고 있는 외국 유튜버들 보면은 저도 피가 거꾸로 솟아요. 왜냐면은 유튜버는 개방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시청자가 우리나라 거만 보는 게 아니라 해외 유튜버들도 보는데 감히 부끄럽게 그분들하고 경쟁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은 둘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은 막 그렇게 비교를 하면서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데 우리는 발목이 묶여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수익성도 낮고 하다 보니까 이 규제가 너무 좀 잘못됐다. 그 시대에 좀 뒤떨어진 낡은 규제인 것 같습니다. 저것 좀 풀어주세요. 예를 들어 특별법을 만들어서 유튜브에서 해도 된다. 왜? 유튜브는 해외에 있는 채널에서는 자유롭게 하고 있으니까 국내 유튜버가 그런 걸 못하게 하면은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다 안 좋은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광고를 유튜브에서만큼은 풀어주면 좋겠는데 어림도 없겠죠 지금. 간단하게 떠든다고 해놓고 너무 길게 촬영한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만들다 보니까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분노의 영상이 되어버렸네요. 제가 중간에 갑자기 열을 받았어요. 이런 어려운 현실에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이 한국에서 한국어로 진행하는 유튜버들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좀 그래 주셨으면 좋겠네요. 가뜩이나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 사진 유튜버들이 정말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예요. 이 와중에 여러분들도 물론 힘들겠지만 각자 서로 힘드니까 우리 응원하면서 좋은 어떤 관계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슬프네요 갑자기. 아무튼 오늘 영상이 도움은 안 됐겠지만 재미라도 있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